그냥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삶의 과정에서 마치 무언가 천국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들한테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겠죠? 오늘은 제가 이런 문장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인생은 고단한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인생은 고단한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을 누가 얘기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사실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여러분이 맞추긴 힘드셨을 거예요. 엄청난 명언 같은 것도 아닌데 제가 이름을 말해도 잘 모르실 겁니다. 정규재라고 하는 분이 얘기하신 건데요. 정규재라고 하시는 분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정규재라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우파 논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어가지고 밸런스를 잡고자 오늘은 우파 지식인의 얘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누구냐면 과거에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주필로 있었고 우파 사상가 중에서는 제법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좌파 사상가, 우파 사상가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파 사상가 중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 중 하나예요. 주로 이제 논리가 좀 탄탄하고 방향성이 명확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전에는 좀 여러 방송들에 막 나오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다가 좀 정치적으로 불리한 선택을 하시면서 한동안 안 나오게 됐어요. 정확히는 못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못 나오게 됐다가 최근 전국에서는 조금 다시 또 TV 토론회에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말을 했냐면 과거에 했던 토론 중에서 무상복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어요. 이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이런 것들이 괜찮은지 무상복지의 효용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영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좌파 진영은 무상복지가 중요하다 얘기하고 우파 진영은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재 선생님은 우파 진영의 인사니까 무상복지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양측 모두 비슷하게 나름 일리 있는 말들을 하면서 토론이 잘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정규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게 있어요. 인생은 고단한 것이죠. 인생은 고단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선에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경제를 살려야지 고단한 인생에 무언가 천국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정치적 뇌물이거나 사회적인 뇌물인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무상으로 무언가를 받고 그런 유토피아적인 세계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정치적인 뇌물이다. 결국은 다시 얘기하면 무상복지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인 뇌물이고 실현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단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냉철한 얘기죠. 너무 냉철한 얘기인데 저는 이 차가운 얘기에서 어떤 희망이나 위로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누가 나와가지고 야 아니야 우리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런 것들보다 인생은 고단한 것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선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이 저한테는 되게 크게 설득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런 영상들 진짜 많잖아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책에도 이런 게 많습니다. 이것만 알면 인생이 바뀌고 궁극적인 평온이 찾아온다. 뭐 이런 것들. 이런 메시지들 진짜 많죠. 이런 메시지가 많은 이유는 그런 메시지들에 사람들이 더 잘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런 얘기 듣고 싶죠. 저런 얘기 저도 듣고 싶습니다. 저도 내가 모르는 무언가 있어가지고 어떤 것들이 해결되면 그때는 세상 만사 무언 것들이 잘 풀리고 해결될 것 같고 내 마음에도 궁극적인 평온이 찾아올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메시지들에 우리가 잘 이끌리게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만드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세상에 그런 것들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리가 없어요. 삶이란 건 애초에 고단한 것인 겁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들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후에 오늘 주제가 마침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라는 주제라서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런 심리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삶의 과정에서 마치 무언가 천국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들한테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겠죠? 사실은 되게 회의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블로그나 브런치 이런 데 제가 수필 같은 거 자주 쓰잖아요. 근데 그런 수필들 읽으면 이제 저를 안 만나본 사람들, 저를 안 만나고 제 글을 읽고 저를 이제 처음 만난 사람들은 제가 엄청 따스하다거나 엄청 희망적이라거나 엄청 행복한 사람인 것
것처럼 좀 잘못 오해하고 저를 만나러 오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엄청 회의적인 면이 강해요. 그 회의적인 면은 삶의 어떤 대단한 궁극적인 행복이나 비밀 같은 게 있진 않을 것이다 라는 데서 오는 회의적인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모든 생산적인 대화가 이 회의적인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회의적인 관점이 삶에 대한 어떤 비관론이라던가 염세주의, 허무주의 같은 건 아니에요. 자포자기하자, 인생은 지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진리는 정말 늘 언제나 어떤 양극단이 아니라 그 양극단 사이에 불안정한 균형 사이에 놓여 있을 때가 많아요. 그 관점에서 인생은 고단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대한 행복이 중요하고 서로 상반되는 것 같고 모순되는 것 같은 관점이지만 그 역설적인 두 관점이 잘 절충될 때 우리가 삶을 더 성숙하게 그리고 생산적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디스턴싱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정말 큰 고민이고 큰 딜레마고 갈등인데 저는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저는 정신건강 문제도 결국 시장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고객분들, 유저분들한테 되게 잘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충족시켜 줘야 되잖아요. 근데 디스턴싱을 통해 내면을 살펴보기로 할 때면 이제 그런 거 생각하기 싫어요. 혹은 이런 거 왜 따져봐야 돼요. 다시 생각하니까 힘들기만 하고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반응할 때가 있거든요. 무슨 마음인지 잘 이해도 되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잘 아는데 중요한 거는 회피하도록 돕고 마주하지 않도록 돕고 그냥 덮어두도록 도울 순 있으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로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디스턴싱 같은 작업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반발하면서 나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화내는 분들도 계세요. 화를 내거나 안 좋은 리뷰를 적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우리한테는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삶의 힘든 면들을 마주 보려면 짜증나기 마련이거든요. 짜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삶의 어떤 유토피아적인 세상만사 모든 긍정적인 감정만 선택하고 싫은 것들은 다루지 않기로 하고 할 수는 없다는 점들을 성숙한 자세로 잘 이해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나, 그게 힘든 일이지만 비록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나를 고민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정규재 선생님의 인생은 고단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가볍게 얘기해봤습니다. 사실은 오늘의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서 마침 제가 어떤 한 문장들을 얘기할지 이런 것들을 좀 적어둔 게 있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하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